다른 재료는 넣지 말고 유행 타지 않는 진짜 맛있는 치즈버거를 만들어보자. 왜 많은 분들이 최고의 치즈버거로 꼽는지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 수제버거계의 리빙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분으로 안녕하세요, 버거코치입니다. 지금까지 유튜브를 하면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요청하신 컨텐츠는 바로 탑5, 탑3 등 햄버거 맛의 순위를 매기는 컨텐츠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아직 먹어보지 못한 버거가 많다고 생각해서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것을 주저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버거집은 미래 탑5, 탑3 컨텐츠를 만든다면 꼭 포함될 버거집으로 지금까지 제가 먹어본 치즈버거 중 최고로 할 수 있고요. 사실 제가 과거에도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적 있는 곳이지만 이 목소리 들리시나요? 넘버원 버거입니다. 안녕하세요, 버거코치입니다. 최애 치즈버거집인 곳입니다. 홍대점에 비해 훨씬 컸습니다. 나름 초창기에 만들다 보니 이 어색한 말투가 참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마침 사장님께서 새롭게 지점을 내셨다 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영상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사장님의 경우 15년 이상 경력의 한국 수제버거계의 대부 또는 시조새라 불리시는 분으로 원래 음식을 그냥 먹었을 때의 맛과 음식의 스토리를 알고 먹었을 때의 맛엔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맛있는 치즈버거지만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이번 영상에서는 사장님의 스토리와 어떻게 매장이 탄생하게 되었는지도 함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더 리얼 치즈버거. 홍대와 이태원에도 매장이 있지만 이번에 전 새로 오픈하신 서초점으로 방문하였고요. 더 리얼 치즈버거의 경우 햄버거 매니아들의 두터운 지지를 받으며 최고의 치즈버거를 이야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곳이지만 매장의 스토리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 분은 거의 없는데요. 더 리얼 치즈버거의 김정길 사장님은 한국 수제버거계의 리빙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분으로 2008년 현재 더 리얼 치즈버거 서초점이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길버트 버거 앤 프라이즈를 시작하며 현재까지 이 업계에 몸담고 계시는데요. 1세대 수제버거 브랜드인 브루클린트 버거 조인트 사장님과는 저희 친한 친구 사이로 브루클린트 버거 조인트 사장님의 제안으로 2호점을 공동 출제하여 함께 4년 동안에 같이 동업하셨고 버거의 내공을 더 쌓으신 뒤 가로수길에 길버트 버거 앤 프라이즈 2호점을 오픈하셨는데 이게 대박이 터지면서 8호점까지 매장을 늘리시게 됩니다. 그러던 중 2018년 올드스쿨 스타일의 미국 버거들을 나만의 스타일로 만들어보자 하여 이태원 해방촌에 슈퍼마켓 화이트 버거 스탠드를 오픈하시게 되고요. 햄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매장이 상당히 익숙하실 것 같은데 바로 현재 노스트레스 버거가 있는 그 자리로 노스트레스 버거 사장님이 이 매장을 인수하셔서 따로 인테리어 공사 없이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2020년 홍대에 길버트 버거 앤 프라이즈를 새롭게 오픈하여 2021년까지 운영하셨지만 학생들이 많은 홍대 상권과 메뉴의 가격대가 맞지 않아 운영이 순탄치 않았고 결국 사장님께서는 큰 결단을 내리시게 되는데 다른 재료는 넣지 말고 유행 타지 않는 진짜 맛있는 치즈버거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사장님은 사장님이 생각하는 가장 맛있는 치즈버거를 구현 곧바로 길버트 매장을 반으로 잘라 더 리얼 치즈버거를 오픈하게 되었고 그 맛이 입소문을 타며 큰 인기를 얻게 되어 이후 2023년 이태원에 2호점을 오픈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장님의 역사가 시작된 길버트 버거 앤 프라이즈 그 자리에 현재 3호점을 오픈하시게 됩니다. 사장님께서는 오랜 경험을 통해 맛있으면 결국 언젠가는 성공한다 라는 사장님의 철학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재료 퀄리티와 절대 타협하지 않으며 언제 어느 지점에서나 한결같은 맛을 느낄 수 있는 맛의 이관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태원 매장에서 패티메이트를 추가로 판매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세 매장 다 메뉴는 동일한데요. 저는 원래 야채 없는 더블만 주문했지만 이번엔 리뷰를 위해 처음으로 야채가 들어간 더웍스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먼저 더블의 경우 제가 가장 많이 주문하는 메뉴로 실제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메뉴이고요. 외형적으로는 일반적인 치즈버거와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살짝 찌그러진 번이 살짝 무심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버거 안에는 그레이드 어니언, 치즈 2장, 패티 2장, 소스가 들어있습니다. 버거의 단면을 보여드리면 이렇고요. 전 아는 맛이라 그런지 편집하면서 보니까 또 먹고 싶더라고요. 맛의 경우 제가 느낀 그대로 말씀드리면 버거 구성만 보면 다른 치즈버거들과 큰 차이가 없고 재료도 다른 버거집들이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만큼 사실 특별한 맛이 난다고 할 순 없지만 한 입 딱 먹는 순간 찌개 한 숟가락 먹고 하는 것처럼 그래 이 맛이지 라는 느낌이 저절로 들었는데요. 일단 소고기 패티의 특유의 맛과 그 고소한 기름짐 그리고 치즈의 풍미가 조화롭게 잘 어울렸고요. 패티 자체만 먹어보면 겉바속 쪽의 정석과 같은 식감이지만 폭신하고 말랑한 빵과 녹진한 치즈와 함께 먹는 순간 모든 재료들이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입안에서 춤을 추며 꾸덕한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예전 영상에선 제가 패티의 짭조름함이 제 기준의 맛있음과 지나침의 경계선 바로 밑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이후에 자극적인 햄버거를 많이 먹고 다녀서 그런지 이상한 선이 조금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때만큼 자극적으로 느껴지진 않지만 오히려 덜 부담스럽게 느껴져 편하게 먹기 좋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똑같은 재료와 레시피로 요리를 해도 어머니가 만든 요리의 맛과 다른 것처럼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버거를 만들어 오신 사장님의 자연스러운 습관들, 재료 손질 방식 등 사소하다면 사소한 디테일들이 모이게 되어 다른 치즈버거에서 느끼지 못한 더 리얼 치즈버거만의 치즈버거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왜 많은 분들이 최고의 치즈버거로 꼽는지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론 더 웍스입니다. 치즈버거에 야채가 들어간 메뉴로 신선한 야채
야채가 들어간 버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위한 버거인데요. 사장님께 여쭤보니 이 메뉴도 많이 주문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버거 안에는 피클, 양상추, 토마토, 베이컨, 그레이드 어니언, 패티 한 장, 치즈 한 장이 들어가고 버거 단면은 이렇습니다. 맛의 경우 확실히 기존에 먹었던 이곳의 치즈버거와의 큰 차이점을 보였는데 첫 한 입에선 패티와 치즈보단 피클의 새콤한 맛과 토마토 특유의 맛이 가장 먼저 느껴졌고요. 앞에 소개해드린 치즈버거의 경우 사장님의 의도처럼 온전히 맛만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이 버거의 경우 건강이라는 부분까지 고려해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패티의 맛이 잘 느껴지긴 했지만 아무래도 야채가 다양하게 들어가고 패티도 한 장만 들어가다 보니 상대적으로 고기 맛이 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더 리얼 치즈버거가 패티에 큰 강점이 있는 곳이라 생각하는 만큼 햄버거엔 야채가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앞에 소개해드린 더블을 추천드립니다. 총평을 하자면 수제버거 리빙 레전드가 운영하는 더 리얼 치즈버거, 제가 처음 알게 됐을 땐 홍대에만 매장이 있어 방문하기 꽤 어려웠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이태원 그리고 집에서 그나마 가까운 서초점에 매장이 생겨 예전보다 자주 방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짜 제대로 된 치즈버거가 드시고 싶다면 찾아가서 드셔도 될 정도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며 혹시 주위에 햄버거가 거기서 거기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 어렸을 때 엄마가 돈가스 먹으러 가자고 꼬셔서 병원에 데려갔듯 어떻게든 꼬셔서 그 친구 데리고 꼭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더 리얼 치즈버거를 리뷰해봤는데요. 사실 앞에 부분을 루즈해질 것 같아 더 이야기 안 했지만 안타깝게도 게이버트 버거 앤 프라이즈는 서초점이 사라지며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재료 퀄리티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메뉴의 가격을 올리긴 어려운 상황이 되어 오랜 고민 끝에 게이버트 버거 앤 프라이즈와는 작별을 하게 되었다고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햄버거라는 메뉴 특성상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기 쉽지 않은데 정작 버거를 리뷰하는 제 입장에서도 버거 하나에 2-3만원을 지불해야 된다면 많이 망설일 것 같고요. 물론 고든램지 버거처럼 고가의 버거도 있지만 버거라는 메뉴보단 고든램지라는 이름 때문에 방문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한 번 방문 후 재방문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을 생각하면 아무리 좋고 비싼 재료를 사용해도 햄버거라는 메뉴 자체 가격 저항선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운영해주시는 사장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 채널이 조금이나마 햄버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네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버거 꽂히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